예. 제가 한 10년 정도 파이썬을 많이 써봤던 것 같은데요. 근데 뭐 국내 최고다 이런 말씀 좀 정말 최고분들이 보면은 많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그 생물 정보 분야에서 파이썬을 계속 많이 써보면서 제가 나름 노하우도 좀 있고요. 그리고 그 교육을 하게 되면 잘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도 많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제가 커리큘럼을 짰습니다. 이제 목표를 정했는데, 먼저 커리큘럼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지금 1주, 2주, 3주, 4주에서 4번의 교육을 계획을 세웠고요. 지금 보시면 첫 번째가 파이썬 객체 지향 이해, 두 번째가 바이오 파이썬, 세 번째가 외부 프로세스 다루기, 네 번째가 NGS 데이터 다루기인데, 여기에서 이 지금 파이썬 기본 문법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제가 빠르게 훑으려고만 했습니다. 근데 제가 사전에 이 교육에 대한 계획을 제가 준비에 대해서 얘기를 들을 때, 이 파이썬 고급 과정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리고 요 코스를 몇 군데 한 적이 있는데, 보통 이제 기본 코스만, 기본 문법만 일주를 했었어요. 기본 문법만 일주를 하고, 지금 요 1, 3주가 고급 과정 일주. 그렇게 해서 1주, 2주를 풀로 교육을 할 때 저희가 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그랬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다 파이썬 기본을 다 하신다고 또 그 열심히 파이썬에 대해 사전 그 예습이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바로 고급 과정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계획을 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의견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바로 고급 과정으로 넘어가면 지금 만약에 못 들으시거나 못 따라오지 못하신다면은 이거 의미가 없을 것 같으니까, 지금 이 커리큘럼 내용을 봤을 때 자기가 기본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과 기본 없이 바로 들어가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두 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후자로 질문을 드릴게요. 나는 지금 바로 고급 과정으로 들어가도 괜찮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잠깐 손 좀 들어주시겠어요? 지금 제가 아는데 확실하게. 그러면은요, 가능한 한 이 커리큘럼을 기본 문법 쪽을 좀 약간 더 포커스를 둬서 1주 때 기본 문법을 하고요. 그 다음에 2주 때 한 칸씩 밀려서 갈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이 4주째에 NGS 데이터 다루기 이 부분은 아마 좀 못할 것 같아요. 이거는 일단 생략하고 이 앞에 부분까지 진행을 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제가 이 교육 구성은 제가 그 프린트아웃 드린 것 중에 0주차라고 되어 있는 게 사실은 1주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그거를 1주에 하고 그 다음에 1주차라고 되어 있는 걸 2주차에 진행을 할게요. 그러면 제가 내용을 0주차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또 시작하기 전에 제가 사전 문제를 내드렸는데, 사전 문제를 다시 풀어보신 분, 과장님 1번, 2번, 3번 다 풀어보셨나요? 네. 다른 분들은 아직 안 풀어보셨죠? 제가요, 이게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약간 좀 다른 방식인데요. 문제를 먼저 풀고 뒤에 내용을 들어가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보시고 코드를 한번 보시는 게 오히려 더 쉽게 적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제가 먼저 풀어드릴 거고요. 먼저 교육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개요는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통한 생명 정보 분석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게 이번 교육의 목표이고요. 기본 문법은 최소화하고 실무 응용 쪽에 집중을 하기로 했는데 약 반반으로 나눠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교육은 특별히 이 프로그래밍 과정을 제가 직접 시연을 보여드릴 거예요. 이게 앞에서 제가 이렇게 짠다라는 걸 보여드릴 테니까 그걸 보시고 이렇게 감을 더 잡으시라고 제가 그 시간을 드릴 거고, 그리고 과제들이 있습니다. 과제들을 제가 항상 내드릴 거고요. 과제를 푸셔서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 메일 주소가 여기 적혀 있습니다. 과제 결과물은 금요일까지 강사 이메일로 보내는 건데, 시간이 잠깐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 강의 전날 혹은 전전날 그 저녁까지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면 예, 이걸 뭐 보내지 않는다고 이수를 하거나 뭐 보내지 않는다고 떨어지거나 이런 거 하나도 없고요. 보내주시면은 제가 코드를 한 번 더 보고 한번 리뷰를 한 번 더 해드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더 풀어보시면 자신의 코드를 리뷰 받을 수 있다 생각하시고 보내주시면 제가 다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제풀이, 이론 강의 실습, 그리고 이론 강의 실습, 요약 강의 과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문제를 직접 풀어보면서 이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직접 익히시는데 예, 그 중점을 두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 문제 풀이를 먼저 하겠습니다. 사전 문제를 먼저 드렸는데 이걸 한번 풀어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못 풀어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걸 바로 한번 해볼게요. 사전 문제 구구단 출력입니다. 이건 이제 초등학교 문제이긴 하지만 프로그래밍에 처음 들어오셨으니까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은 파이썬의 이 부분은 이제 for loop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이해하시라고 제가 이 문제를 준비를 했고요. 파이썬을 실행하는 방법은 지금 제가 여기서는 이게 아이들이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윈도우즈인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실습 환경이 우분투잖아요. 우분투에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윈도우에서는 이쪽에 보시면 모든 프로그램에 파이썬 2.7 여기 내려가시면 아이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들. 이게 파이썬 GUI 프로그램 이름이고요. 이걸 실행하면 다음과 같은 이 파이썬 쉘이라고 된 프로그램을 보실 수가 있고요. 우분투를 쓰시는 분들은 이 아이들이라고 밖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쉘이 있어요. 그 터미널이라고 하는 쉘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윈도우에도 마찬가지로 도스 명령형 프롬프트가 있는데 여기에서 아이들 이렇게 치면 여기 윈도우는 안 되지만 아마 지금 우분투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될 겁니다. 이렇게 실행이 되면 현재 이 파이썬 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된 거고요. 여기서는 바로 이렇게 뭐 1 더하기 1 한다든지 간단한 연산들을 다 요 쉘에서 수행할 수가 있고요. 계산기로 쓸 수도 있고 되게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파일을 눌러서 뉴 윈도우를 하시면 다음과 같은 이 빈 창이 하나 뜹니다. 메모장 같은 창이 뜨는데 이게 실제로 어떤 명령행 프로그램들을 실행하는 환경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서 그래서 제가 지금 구구단을 만드는 걸 하라고 했잖아요. 구구단 만드는 거 한번 제가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구단을 만드는 방법은 이제 for loop를 쓰게 되는데 for each in range 9 이제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가장 간단하게 지금 요 range 9라고 하는 거를 하나씩 돌면서 포문을 돌아서 이 each라고 하는 거를 출력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를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 실행하려면 저장해야 됩니다. Save As를 눌러서 지금 내문서 여기다가 A1 저장 그리고 이 파이썬 코드를 실행하는 방법은 지금 이렇게 해서 저장을 했잖아요. 파이썬 코드를 저장을 했으면 이 저장한 경로가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다시 저장할게요. .py 저장이 된 상태에서 여기에서 python a1.py 이렇게 치면 바로 이 실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행하는 방법을 제가 일부러 지금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있긴 한데 약간 불편하시지만은 이쪽에서 만든 코드를 저장을 하고 저장한 경로에 가서 파이썬하고 파일 이름을 치면 이렇게 파이썬 실행이 됩니다. 보시면 지금 제가
포문으로 range 9라고 하면, range 9라고 하는 함수는 이게 0서부터 9까지 배열이 들어있어요. 그 배열을 하나씩 돌면서 각각 출력하라는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0부터 8까지 출력을 한 거고요. 9구단은 사실은 1부터 10까지 출력을 해야 되잖아요. 9구단인 경우는 여기 레인지 부분을 이게 1부터 10 이렇게 해야지, 지금 시작 포인트가 원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0부터 보통 시작하는데 1로 적어 놓고 하면 1부터 시작한다는 얘기고, 10까지 간다는 얘기는 맨 마지막은 하지 않고 앞에까지 하기 때문에 9단까지 해서 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사실 1서부터 이렇게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9구단이기 때문에 뭐 특정 숫자 곱하기 뭐는 뭐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다가 적어줍니다. 적어주는데 제가 일단 이거를 예를 들어서 2단이라고 할게요. 2단이라고 하면 2를 적어놓고 이 자리에다가 넘은 이건 좀 숫자가 2 그대로고요. 여기다가 문자열로 곱하기라는 의미로 이렇게 문자열을 적고요. 그 다음에 변하는 수, 그러니까 요 이치가 사실은 계속 변하고 있잖아요. 1, 2, 3, 4, 5. 그러니까 뭐 곱하기 1은 몇 이런 숫자를 내려면 요 이치가 여기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equal. 요까지만 하고 만약에 저장을 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지금 이 자리가 num이라는 수가 2로 고정이 된 숫자고, 그 다음에 이치라는 숫자가 여기서 1에서부터 10까지 루프문을 돌았고, 그 다음에 equal까지 나왔습니다. 그 이제 사실은 곱하기 연산 해야 되잖아요. 곱하기 연산 부분은 이 자리에다가 num 곱하기 이치, num하고 이치를 곱해라 라고 해서 몇 가지만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하게 되면 다 보신 것처럼 2단, 9구단이 출력이 된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지금 2단을 출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근데 이 문제에서 원하는 단을 명령행 인수로 입력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원하는 단을 명령행 인수로 입력하라는 얘기는 이 쉘에서 이렇게 놓고 이 자리에다가 4 이렇게 치면 4단을 인수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명령행에 들어가는 입력값을 인수라 그래요. 그래서 명령행 인수로 몇 단을 입력할지를 입력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게 된다면, 그럼 실제로 여기다가 적어주는 수가 파이썬에서는 뭐라고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 부분이 실제로 여기 어떻게 되냐면, 파이썬에서 그 역할을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 역할을 하려면 이 자리에 import sys를 한 다음에 num은 sys.argv1 이러면 이게 사실은 명령행으로 적어준 배열의 첫 번째 거라는 의미가 돼요. 이렇게 놓고 얘를 저장을 해서 4 하면 4단이 출력된 것 같은데 좀 이상하죠? 4단이 출력된 것 같은데 4단이 아니에요. 지금 444로 이렇게 곱해졌잖아요. 이거는 실제로 이 명령행 인수를 지금 숫자로 해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숫자로 바꿔주기 위해서 이거를 앞에다가 얘의 숫자는 인티저다, 인트라고 앞에 적어줍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4단이 이제 제대로 나올 겁니다. 4, 1은 4, 4, 2, 8 제대로 나왔죠. 그럼 이제 다른 단, 9단을 하고 싶으면 9를 누르면 9단이 나오는 겁니다. 요 프로그램 소스에 의하면 이제 몇 단이 됐든지 간에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9구단 문제를 풀어드렸습니다. 다 이해가 다 안 되시는 분 계신가요? 다 이해되시죠? 되게 쉬운 예제이기도 했고. 그냥 여기서 약간 더 세련되게 프로그래밍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동작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프로그래밍을 조금 더 잘 하시려면 세련되게 하시는 법을 아셔야 돼요. 시스는 어떤 외부 라이브러리 같은 외부 모듈인데요. 지금 이제 명령행으로 뭔가 입력했잖아요. 명령행으로 뭔가 입력한 다른 요소들을 이 프로그램 코드에 가져오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것 말고도 시스 안에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이 많아요. 오늘 딱 여기까지만 소개를 드리고요. 그 밖에 막 다양한 기능들은 강의 중에 계속 소개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실제로 제가 약간 더 세련되게 이 부분을 만들면, 지금 여기가 숫자 곱하기 숫자는 곱한 것 되어 있는데 보기가 되게 불편하죠. 이게 콤마가 들어있고 뭐
콤마 사이에 공백이 들어가는지 이것도 잘 모르겠고 뭔가 불편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썬에서는 이런 경우에 이런 스타일을 지원을 합니다. 이게 중괄호로 있으면 임의의 숫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곱하기는 이렇게 하면 좀 약간 이 같은 문자열이지만 저 중괄호 안에다 숫자를 싹싹 이렇게 쑤셔넣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이렇게 놓고 점 포맷 한 다음에 이 자리에 n 앞에부터 순서대로 적습니다. 넘 이치 넘 곱하기 이치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주석 이렇게 샵으로 막으면 이게 주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줄은 실행하지 않겠다. 그렇게 놓고 저장한 다음에 얘를 돌려보면 잘 나오죠. 자, 코드가 살짝 바뀌었는데 앞에 코드하고 뒤에 코드하고 차이점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워졌어요. 이 전에 코드는 그 콤마도 들어있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게 어떤 텍스트 템플릿처럼 동작을 하면서 바뀌는 부분만 싹싹 되게 자기가 원하는 걸 넣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사전 문제는 이렇게 프로그램을 완료하셨으면 첫 번째 문제를 다 푸신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제 다 풀었다 하시는 분. 이렇게 사실 푸셨어야 되는 거였는데,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제가 넘어가고요. 이 문제는, 사전 문제들은 집에 가서 한 번 더 풀어보십시오. 그래야지 자기 것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2차 방정식 근구하기 문제입니다. 이 2차 방정식 근구하기 문제인데, 많이 보셨죠? 중학교 때 나오는 그 2차 방정식 근의 공식입니다. 이 A, B, C를 인수를 주면 근 두 개를 결과로 주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 해수 아닙니다. 이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사실은 이 공식을 써서 뭔가 함수를 만들면 이 A가 뭐고 B가 뭐고 C가 뭐든지 간에 결과를 바로바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 함수를 만드는 게 사전 문제의 두 번째 문제가 되겠고요. 요 두 번째 문제까지만 풀고 제가 강의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 문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세 번째 문제는 어려울 것 같아서 문제를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사실은 함수를 배우고 오시는 게 좋은데 두 번째 문제도 제가 함수 순서가 끝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제가 다시 0일차로 넘어가서요. 파이썬에 대한 그 개요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전 문제 하나 풀어드렸는데 이 문제를 보시면 대강 파이썬 프로그램이 어떻게 생겼구나, 어떻게 실행이 되는구나에 대해서 감이 오셨으리라고 믿고 바로 이제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미래에는 창조적이지 않은 모든 일들을 기술이 대체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본인이 창조적인 일을 해야만 그 미래에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려면 가장 그래도 이 분야에서 오래 갈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익혀두시면 미래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기술이 될 것입니다. 그 생물정보 분석에 파이썬이 많이 사용됩니다. 가장 그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머릿속의 아이디어가 빠르게 구현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C 언어도 있고 뭐 다른 많은 언어들이 있는데 파이썬이 가장 좀 쉬우면서도 머릿속의 아이디어들이 빨리 구현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배터리 인클루디드라고 해서 이미 잘 만들어진 라이브러리들이 다 있어요. 잘 만들어진 라이브러리 있기 때문에 그 라이브러리들을 갖다가 쓰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NGS 분석을 하고 싶다 그러면 NGS 분석에 관련된 라이브러리들이 이미 다 있어요. 얘네들 갖다가 쓰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사용법만 익히시면 금방 쓰실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장점이 프로토타입이 곧 프로덕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보통 이제 IT 산업 분야에서 예전에는 프로토타이핑을 먼저 한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시스템을 대규모 시스템을 만들기 전에 프로토타입을 한번 해봐서 잘 동작하나를 보고 잘 동작하면 오케이 그럼 얘를 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잘 만드는 일을 하는데 요즘같이 이렇게 빠르게 급변하는 IT 시대에 너무 느려요. 그래서 보통 프로토타이핑 함과 동시에 이 프로토타입이 곧바로 프로덕트에 사용됩니다. 그 정도로 이 프로그램이 조금 더
동작도 잘 되고 그리고 만들기도 쉽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고요. 네. 이쪽 동네에서 생물정보 분야에서 파이썬, 루비, 펄, 즉 펄이죠. 펄, 낙타 그리면 펄입니다. 자바, C, C++ 이런 언어들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 각각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C나 C++ 같은 언어들은 C++ 같은 언어들은 뭔가 잘 정리를 해서 퍼포먼스를 많이 높이는 언어들이에요. 그리고 이쪽 언어들은 조금 약간 프로토타입에 가까운 언어들이고 이거는 잘 정리해서 동작하기 용이하게 만든 언어들이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어떤 짧은 글을 쓴다고 했을 때 메모장에다 바로바로 써서 완료하는 글 같은 게 이쪽이라고 하면 액자에다 잘 써서 액자에다 벽에다 걸어두는 용도로 쓰는 용도가 이제 C나 C++ 같은 언어가 그런 용도로 쓰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쪽 언어가 조금 더 퍼포먼스가 훨씬 좋긴 하지만 만들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이쪽 언어는 만들기는 쉽지만 약간 퍼포먼스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그 유명한 만화 중에 하나인데 파이썬을 쓰면 날아다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파이썬의 다이나믹 타이핑이라고 하는 그 어떤 기술 때문에 프로그래밍이 훨씬 쉬워졌고 그로 인해서 날아다닐 수 있다. 그런 재밌는 만화고요. 파이썬은 1991년에 귀도반 로썸이라고 하는 어떤 개발자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이제 프리 그리고 오픈 소스로 만들었고요. 쉬운 언어를 목적으로 만든 언어이기도 하고 대표적인 게 객체 지향 스크립팅 언어라고 합니다. 객체 지향이라고 하는 기술을 사용했어요. 이게 사실은 오늘 객체 지향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마 다음 시간에 객체 지향에 대한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이나믹 타이핑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이나믹 타이핑은 형이 동적으로 결정된다는 얘기인데 어려운 얘기지만은 이게 C 언어 같은 경우에서는 변수를 정할 때 변수의 타입을 항상 정해줘야 돼요. A라는 변수를 정했으면 얘는 인티저다. 이렇게 딱 정해줘야 되는 언어인데 이 파이썬이라는 언어는 그런 거 정하지 않아도 동작하는 언어다라고 해서 다이나믹 타이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터프리터 언어라고 해서 바로바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글루 랭귀지라고 해서 다른 언어들도 갖다 붙일 수가 있습니다. 파이썬을 쓰는 이유는 일단 오브젝트 오리엔티드가 쉬워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기법이 있는데 그거 되게 쉽게 파이썬에서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 장점이 있고요. 다음 시간에도 강의를 열심히 들으시면 이 말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배우기 쉽고 프로타이밍이 가능하고 배터리 인클루디드, 배터리처럼 쓸 수 있고 포터블하다는 얘기는 이제 어떤 장비에도 이식해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즘은 그 스마트폰이나 인베디드라고 해서 작은 기계 안에다가 넣어서 동작시킬 수도 있고요. 익스텐서블이라고 해서 다른 언어로 확장해서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상당히 파워풀한 내부 자료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료형을 잘 쓰면 프로그래밍이 되게 쉽게 할 수 있는데 그걸 이용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부터 이제 파이썬의 특징들을 보시게 되는데요. 파이썬이라는 언어의 특징을 다음처럼 이제 눈으로 보고 익히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팩토리얼이라고 한 함수를 하나 위에는 C 언어로 만들어진 거고 밑에는 파이썬이라는 언어로 만들어진 거예요. 두 개를 보시면 많이 비슷하죠. 되게 많이 비슷합니다. 보시면 이쪽은 팩토리얼이라는 함수는 예를 들어서 5 팩토리얼 그러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계산하는 함수예요. 근데 위에 이 C 언어를 보시면 이 언어도 마찬가지로 0일 때는 그냥 리턴하고 0이 아니면 자기 자신하고 자기 자신 하나 빼는 걸 곱하게 돼 있어요. 자기 하나 빼라는 얘기는 이게 다시 자기 자신 원출해서 5 곱하기가 다시 4 곱하기로 내려가고 3 곱하기로 내려가고 해서 팩토리얼처럼 동작을 하는 코드입니다.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눈으로 자꾸 익히셔야 돼요. 근데 입력이 여기로 들어가고 출력이 리턴으로 나오는 게 프로그래밍 코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대로 파이썬으로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거의 똑같죠? C 언어랑 파이썬이랑 많이 비슷합니다. C 언어에는 대신에 중괄호가 들어있어요. 중괄호로 프로그램의 블록을 정해주게 되는데 파이썬에는 중괄호가 없습니다. 파이썬에는 들여쓰기로 되어 있어요.
들여쓰기를 하면 이게 지금 데피니션 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if에 들여쓰기를 하면 if문 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여기하고 여기는 if문하고 중괄호가 있죠. 여기는 중괄호가 아니고 들여쓰기로 되어 있다는 얘기. 나머지는 비슷합니다. 여기서 가장 큰 파이썬의 특징이 바로 들여쓰기라는 거예요. 다른 언어에서는 중괄호로 블럭이나 if문, for문을 표시하는 데 비해서 파이썬에서는 들여쓰기로 표시한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앞에서 구구단 보셨죠? 구구단 코드에도 나왔지만 맥이라서 왔다 갔다 해야 되네요. 네, 여기 보셨지만 지금 이게 for하고 들여쓰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들여쓰기가 얘기는 뭐냐면 for 루프 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다시 요 들여쓰기가 아니라 밖으로 나가면 for는 밖으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걸 가장 중요한 문법 요소이기 때문에 알아주시면 좋고요. 예. 그 다음에 파이썬을 사용한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습니다. 파이썬이 거의 IT의 전 산업 분야에 여기저기 안 쓰이는 데가 없고요. 웹 프로그래밍, 네트워크, GUI, 게임, 데이터베이스, 뭐 사이언티픽 전 분야에 파이썬이 안 쓰이는 분야가 없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파이썬 하나만 잘 하셔도 이 IT의 거의 전 분야를 다 파이썬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익혀두시면, 이번 기회에 잘 익혀두시면 평생의 재산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파이썬의 버전이 있습니다. 이게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이 파이썬도 버전이 있는데, 앞에 숫자를 메이저 번호라고 하고요. 근데 뒤에 숫자가 마이너 번호인데, 이게 1점대에서 2점대로 넘어온 게 한 10년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2점대, 3점대로 넘어온 게 약 한 4년 정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파이썬 3.4.1 버전을 주로 사용되긴 하지만 2.7.8도 같이 사용이 돼요. 요 차이점인데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는 건데, 사실은 파이썬 2.7.8이 아직도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라이브러리들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2점대를 지원하는 라이브러리들이 있어서 아직도 2점대가 사용이 되고요. 하지만 3점대도 지금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약간 문법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만 잘 익혀주시면 나머지는 거의 금방 별 차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금방 익히실 거고요. 오늘 여러분들의 강의에서는 2.7.8을 가지고 강의를 할 겁니다. 지금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바이오 파이썬이라고 하는 모듈이 아직 3점대 모듈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3점대로 가려고 했다가 그냥 아직 2.7.8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또 재미있는 건데, 파이썬 임플리멘테이션, 파이썬의 구현체인데요. 파이썬이란 언어 자체는 이게 추상적인 언어도 파이썬이지만 그 언어가 동작하는 프로그램도 파이썬이에요. 이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지금은 C로 만들어져 있어요.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이 C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걸 C 파이썬이라고도 하고 줄여서 그냥 파이썬이라고 해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파이썬으로 만든 파이썬도 있어요. 그 파이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파이썬을 파이썬으로 만들었는데, 최근에는 파이파이가 C 파이썬보다 더 빨리 동작해요. C 프로그램의 어떤 단점들을 극복을 해가지고 지금 조만간에 머지 않아서 이제 파이썬은 C로 만들어진 파이썬이 아니라 파이썬으로 만들어진 파이썬을 곧 쓰게 될 거고, 이게 더 널리 사용이 되면 거진 뭐 자바나 C 이런 수준으로 성능이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바로도 파이썬을 만들었습니다. 자바로도 만든 파이썬이 있고요. 펄로도 만든 파이썬이 있고, 단넷으로도 만든 파이썬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 다른 언어로도 파이썬이 동작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자바 프로그래머라면 파이썬 코드를 만든 다음에 내가 만든 파이썬 코드를 자바에서 실행할 수도 있어요. 이 장점이 실제적으로는 상당히 이것저것 확장해서 쓸 수 있는데 상당히 큰 장점이고요. 일단 여러분들은 요 C 파이썬만 위주로 하시겠지만 곧 뭐 다 금방 익히시게 될 것이고요. 여기까지 인트로덕션을 했고, 그러면 이제 기초 자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빨리 넘어갈 텐데요. 이 기초 자료는 지금 인쇄물이 많잖아요. 많은데 이게 사실은 1주차 분량이에요. 1주차 분량을 그대로 가면 시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빨리 넘어갈 겁니다. 빨리 넘어가는데 그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보셔야 됩니다. 제가 중요한 부분만 딱딱 집어서 넘어갈 거고요. 저는 이번 교육의 목표는
바로 이렇게 실습 가능한 수준으로, 그러니까 실습이 안 되는 내용, 어려운 내용들은 내가 바로바로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시 보시면 아, 저 내용이 그 내용이었구나라고 아시게끔 제가 진행할 거고요. 자, 변수가 있는데 변수는 예, 객체의 이름을 부여한 겁니다. A는 1이라고 한 것은 A라는 변수를 만들고 거기 1을 대입한 건데 객체의 이름을 부여했다고 할 수가 있고요. 첫 문자가 언더바 혹은 영문자, 두 번째 문자부터는 숫자도 가능. 이렇게 변수를 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파이썬 내장 자료형, 크게 네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앞에서 파이썬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파워풀한 내장 자료형이라고 했어요. 이게 다 내장 자료형이고요. 얘네들이 다 파워풀하기 때문에 소개를 다시 드리면, 뉴메릭 타입은 숫자 관련된 겁니다. 인티저는 정수, 롱은 큰 정수, 그 다음에 플롯은 부동소수점이라고 해서 실수, 그 다음에 데시말은 실수는 실수인데 좀 정확한 실수, 컴플렉스는 복소수, 이런 것들을 다루는 요 뉴메릭 타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퀀스 타입이 있습니다. 배열들을 담는 건데, 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스트링은 문자열입니다. 문자열. Hello World 한 다음에 얘를 따옴표로 감싸면 문자열이 되는 거예요. 유니코드인데, 유니코드는 이제 문자열은 그냥 여러분들 영어 알파벳으로 사용된 문자열인데, 이 유니코드는 한글 같은 것들이 포함된 조금 더 많은 문자 셋이 들어가 있는 그 문자열을 유니코드라고 합니다. 그 유니코드도 있고요. 리스트라고 해서 어떤 여러 개의 항목들을 하나의 리스트에 담아 놓은 게 있고, 튜플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얘네들 이제 시퀀스 타입이라고 합니다. 시퀀스 타입은 이 이름에도 들어있다시피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그다음에 이제 컬렉션 타입은 집합이라는 개념이에요. 집합은 사실은 순서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딕셔너리가 있고, 셋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불린해서 참, 거짓을 다루는 요 불린 타입, 크게 네 가지 타입을 나눠져 있고, 각각에 대해서 빠르게 넘어가면은요, 뉴메릭 타입은 인트, 롱, 플롯, 컴플렉스 이런 게 있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것들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살짝 실습을 해보면, 예, 여기가 파이썬 쉘이고요. 이 쉘하고 조금 전에 보셨던 요거 하고요. 요거는 그냥 어떤 메모장처럼 프로그램 코드를 적는 곳이고, 여기는 한 줄 한 줄 바로바로 그때그때 결과를 알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1 이러면 1은 지금 인티저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말씀드렸던 요 인티저입니다. 롱이라고 하는 거는 큰 숫자를 담는 건데, 이게 파이썬 2.7부터 롱이 없어졌어요. 요 롱은 안 보셔도 되고, 플롯은 여기서 3.14 이렇게 하면 이 3.14라는 숫자는 플롯입니다. 부동 실수라고, 이게 부동 소수점을 사용한 실수고요. 그리고 컴플렉스도 있어요. 컴플렉스는 여기 J라고 하는 알파벳이 있습니다. J. 1 플러스 3 J, 그러면 이게 그 부동 허수인 I를 뜻하는 게 되고요. 이렇게 숫자 자료형들이 이렇게 돼 있고, 이런 것들은 이 빌트인 펑션이라고 있습니다. 이 내부에 자체적으로 함수가 있어요. 자체 함수가 있는데, 어떤 함수가 있는지 보면 이게 ABS 막 이런 게 있어요. ABS라는 함수는 이 절대값을 돌려주는 함수입니다. 마이너스 3 이렇게 하면 이게 3을 돌려주는 함수고요. 이거 이외에도 뭐 div mod, 나눈 몫을 돌려주는 함수, 파워에서 어떤 그 자승을 돌려주는 함수, 이렇게 나눠지는데, 여기에서 제가 간략하게 파이썬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help라는 게 있어요. help를 먼저 아셔야 돼요. 이 쉘에서 help라고 요 명령을 치면 내가 지금 원하고자 하는 어떤 함수나 궁금한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ABS를 쳤는데 ABS가 무슨 기능을 하는지, 입력으로 뭘 받는지를 모를 때는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 지금 ABS라고 하는 함수에 도움말이 나옵니다. 이걸 이 명령행에서 항상 지금 내가 잘 모르겠는 게 있으면 help를 쳐보면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A는 3 이렇게 해서 A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었는데 A의 속성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하면 dir이라는 게 있습니다. dir이라고 하는 걸 치면 이 A가 가지고 있는 변수의 속성이 나옵니다. 요 딱 두 가지를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help하고 dir 두 개를 기억하시면 그 앞으로 프로그래밍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이 dir 같은 경우는 언더바 두 개 붙은 것들은 일단은 복잡하니까 보지 마시고 언더바가 안 붙은 것들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보면 뭐 conjugate, denominator, 뭐 image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help, a.real 이렇게 칠 수가 있어요. 이 dir이라고 하는 것에 real이라고 하는 속성을 치면 이렇게 해서 이 real이라고 하는 거에 도움말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numeric 타입을 말씀드렸고, 인티저, 그 다음에 이제 인티저 나오고, 플롯 나오고, 컴플렉스 말씀드렸고, 메소드. 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그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이제 파이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사실은 거의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가 다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A는 3이라고 하면 이제 A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변수잖아요. 변수인데 이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이썬에서는 모든 게 다 객체다. 얘가 이제 객체라고. 이 객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영어로는 오브젝트인데 의미의 무언가를 의미하는 우리나라 말로 객체라고 해석을 해서 좀 어렵긴 하지만 이게 모든 게 다 객체라고 되어 있고요. 이 객체의 속성, 객체 속성. 만약에 객체가 저라고 하면 김영종이라고 하면 김영종의 속성이 있습니다. 이름이란 속성도 있고요. 성별이란 속성도 있고 이렇게 속성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A라는 게 있으면 A의 속성들이 있습니다. A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다른 속성들 그것들을 점으로 표시합니다. 점해서 아까 봤듯이 리얼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리얼은 뭐냐면 이게 A가 어떤 숫자일 때 정수분을 말하는 의미인데 이게 속성이에요. 속성. 그 다음에 A.imag도 있습니다. 허수부라고 하는 그 다음에 A.conjugate라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이 conjugate라고 하는 거는 괄호가 쳐 있어요. 괄호가 쳐 있고 나머지는 괄호가 안 쳐 있어요. 이게 이쪽의 특징인데 속성을 표시할 때 형용사적인 속성들은 그냥 점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동사적인 속성은 괄호를 치게 됩니다. 이 괄호를 하게 되면 실제로 어떤 함수 같은 거를 호출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져요. 얘는 원래 가지고 있는 속성이고 얘는 컨주게이트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괄호를 썼기 때문에 동사적인 의미가 이 개념은 어디 가나 계속 나와요. 지금 어떠한 객체에 속성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일부는 그냥 형용사적인 속성이고 그 중에 일부는 동사적인 속성이고 이 동사적인 속성을 여기 보시면 메소드라고 합니다. Some attribute is method. 그래서 저게 이제 메소드라는 말은 어떤 동사적인 속성을 의미하고 함수처럼 호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요거를 제가 간략하게 한번 다시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에 다시 저 자세한 의미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거를 한번 타이핑을 해보면 A는 3이었는데 A.real 하면 이게 실수부고요. A.conjugate
이건 허수부인데 지금 0이고요. 그 다음에 A 점 컨주게이트. 얘는 이렇게 지금 실제로 이 함수를 호출했다는 얘기입니다. 컨주게이트라는 게 이게 켈레 복소수를 돌려준다는 얘기인데, 예제를 제가 다른 예제를 하면 이렇게 지금 컨주게이트라는 건 허수부가 마이너스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실제로 이 컨주게이트라고 하는 어떤 함수 같은 개념이고요. 저걸 호출했을 때 이렇게 계산 값을 돌려준다는 의미고, 여기서 그냥 리얼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가지고 있는 원래 속성이에요. 속성이고, 컨주게이트는 그 메소드고 동사적인 속성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해서 숫자에 대한 소개가 끝났고 다음에 이제 스트링하고 이제 유니코드 튜플이 나오는데, 여기부터는 한 10분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10분간 쉬었다가 할 거고요. 참고로 지금 시간이 오늘 기본 강의를 하면은요, 이게 뭐 포루프, 펑션 막 이런 것까지 다 하게 되면 약간 시간이 모자랄 수 있는데, 일단 10분간 휴식을 하고 그리고 진행하겠습니다.